윤석열 대통령이 진 것이냐 의문의 일패냐 그건 아니에요. 한동훈이 이기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거예요.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얻고 있는 지지를 자칫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로 비화돼 버리면 집토끼들이 다 달아나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한 위원장이 현명한 거야.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가 무려 69%, 10명 중에서 6명 이상 되는 여론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건 나중에 부정적으로 발목 걸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론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걸 뚫어줘야 국민의힘은 최대 5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소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른바 윤한 갈등에 대해서 그렇죠. 낱낱이 파헤쳐 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이후에 두 분이 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후에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언론에서는 윤한 갈등의 1차전 승리를 뭐 한동훈 위원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 것이냐 의문의 일패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네. 한동훈이 이기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번 총선은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에요. 네. 의석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거나 국민의힘을 견인해서 중도층 또 무당층 수도권 2030 MZ세대를 흡수를 해서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이겨야 비례대표도 그렇지만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는 임기 3년 동안 제대로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야 가자 이랬는데 여소야대야 못 가요. 네. 첫 번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시면 이 지지율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갔어. 조금 내려갔어요. 충돌 이후에 31%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31%로 내려갔는데 지금 부정평가는 63%로 5%포인트로 더 올라갔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지층은 보수층이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결집하고 있으니까 31이지만 이게 이제 20%대로 내려갔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긍정평가는 결집을 한 반면에 부정평가는 걷잡을 수가 없어. 5%포인트가 더 올라갔어. 그런데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에 첫 번째는 민생, 물가, 경제지만 두 번째는 전체의 11%가 부정평가에 11% 나온 게 소통이야. 소통 미흡이 무슨 소통 미흡이겠어요? 어떤 소통이요? 왜 한동훈하고 싸워요? 왜 부인 문제로 뭔가 자꾸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천하의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래요? 라는 거예요.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이 대통령의 이 감정선을 폭발시켰지. 그 충돌이 있고 난 이후에 실시된 조사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충돌이 있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31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쪽 여러분들 보실 때는 왼쪽을 보세요. 자, 50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잠깐 말 끊어 죄송한 조사 개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4일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인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네, 맞습니다. 52%고 31%인데 무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1%포인트가 더 높아요. 윤 대통령보다. 그렇죠. 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의 정치판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갑이야. 갑. 지금 지지율이 가반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누군가가 굴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90도 폴드 인사를 합니다.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랬죠. 저는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얻고 있는 지지를 자칫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로 이게 비화돼 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집토끼들이 다 달아나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위원장이 현명한 거야. 그렇군요.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네. 2탄이 나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여론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가 무려 69%, 네.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가 24%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잘 보셔야 될 게 필요하지 않다가 24%라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있는 거예요. 좀 넘어갔네요. 필요하다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본다가 69%는 10명 중에 7명 정도예요. 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10명 중에서 6명 이상 되는 여론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건 나중에 부정적으로 발목 걸리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론은. 그렇군요.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가 됐든 네. 아니면 제2부속실의 특별감찰관에 이게 됐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네. 그 김건희 여사 입장을 표명을 할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제가 YTN 기사를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진심으로 깊이 이번 주 중으로 발표를 할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년 기자회견이 될지 아니면 원래 얘기가 나왔던 대로 KBS 대담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중에 설명을 할 대담일 거예요. 대담이 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YTN 조사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똑같게 나온다. 지금 비슷하네요. 국민들의 여론은 24대 69, 26대 63 비슷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요걸 뚫어줘야 그쵸. 네. 여기에 침을 놔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국민의힘 지지율로 연결돼요. 이 조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네. 둘 다 갤럽이에요. 네. 자, 한동훈 50인데 국민의힘이 33이죠. 네.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이른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으로 뚫어줘야 되는 김건희 또 공천 네. 이 부분이 지금 혈이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최대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물에 따라갑니다. 인물. 그러니까 한 위원장에 견인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52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35예요. 네. 35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예요? 33이네요. 33이죠. 비슷하네요. 이걸 지금 양쪽 다 못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뚫려버리면 네. 국민의힘은 최대 52%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오늘 오찬 비공개로 가졌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당의 역할이다. 공천은 당이 하는 거다라고 한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예.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본인의 역할을 확실히 선을 긋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하기로 이제 일단락 된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는 공천인데 대통령과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찬을 했다는 것은 이미 물 밑에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제가 공천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뭐 현역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없어. 네. 여기 뭘 저기 논의하고 의논하고 할 게 뭐가 있어? 될 사람을 꽂아야지. 네. 그래서 수도권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 공천이야. 네. 그런데 영남은 시스템 공천으로 하면은 물갈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죠. 현역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하위 평가를 해봐야 네. 10% 미만은 잘라내고 그다음에 10에서 30%는 감점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뭐 3선 이상 당을 이탈하고 뭐 또 감점 이런 거 주는데 자, 이른다고 해서 영남에 도전하는 이름도 모르는 후보자들이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에서 현역을 이길 수 있을까? 어려워. 쉽지 않죠. 그래서 네. 자신에게 어느 정도는 전략 공천이 물 밑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이야기가 뭐냐면 수시 입시가 아니에요. 수시 정시가 아니야. 네. 수시 영전이다. 수시 영전. 그렇죠. 수도권은 의미죠. 시스템 공천, 네. 영남은 전략 공천. 수시 영전. 안 그러면은
영남의 65석은 채워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누가 가서 이겨? YS 지금 손자가 김인규라고 있어요. 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행정관을 지냈는데 인정하겠죠. 김현철의 YS의 아들인 김현철의 아들이죠. 네. 아들의 아들 김인규야. 네. 그런데 김인규가 한들 할아버지가 YS입니다 한들 이길 수 있겠어요? 시스템 YS가 내려와도 못 이겨. 아. 그게 그만큼 현역의 이 견고한 성체야. 그럼 여기는 전략공천인데 네. 전략공천을 할 건데 그 전략공천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위원장. 동훈아, 우리가 원하는 건 영남에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싸우지 말고 네가 그러면 그걸 수도권은 시스템 공천하고 영남은 뭐 전략 공천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에서 이미 고개를 끄덕인 거죠. 그런 물밑 이야기들이 그럼요. 있을 수 있다.